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보유세를 다시 건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유세에 대해서도 세분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잖아요. 보유세라는 거에 대해서 가액에 따라 가지고 세율을 차등화해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단에서는 보유세 인상 효과가 거의 없고 윗단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오겠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돌돌세! 돌고 돌아 세금이 옵니다. 자,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죠. 뭐 내용이 엄청 많아. 내용이 엄청 많은데 보면은 양도세, 종부세 이런 거를 어떻게 막 고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대안법의 소득세 분야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핵심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작년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에 후속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거니까 작년 세법 개정안의 시행령입니다. 그럼 올해 세법 개정안은 언제 하냐? 올해 세법 개정 하겠죠.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그래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 초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 사람들 세법 개정 어떻게 할까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작년에 개정한 거가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은 방향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 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하겠다는 거가 있거든요. 이게 올해 그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작년 개정도 아니고, 이거 진짜 엄청 빨리 나왔는데. 인구 감소랑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집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을 해서 이제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은 원래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는 받아야 되지만, 물론 지금은 5월 9일 이전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없죠. 근데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 중과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하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있고, 다만 인구 감소 지역에는 광역시 구도 있거든요. 광역시 구지역은 이제 빠진다는 겁니다. 광역시 구지역은 빠지는 건데,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에 광역시가 있으니까 광역시 구지역 가가지고 막 아파트에 딥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을까봐, 그래서 광역시 구지역은 진짜 뺐더라고요. 근데 기준시가 4억이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는 9억 원, 금액 차이가 확 나는데,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는 9억 원이고 이런 되어 있는 집을 사서 이 주권을 충족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월 9일 이후에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냐? 사실상 대한민국 전부지 뭐, 수도권 빼고. 이렇게 많은데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인구 감소인데 지리적으로 보겠습니다. 부산은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빠지고 강화군, 웅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그다음에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이제 93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는 거는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과 광역시 구고, 대전 중구도 들어가고요. 대덕구, 경남, 강원, 강릉, 동해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이 관심 지역도 여기에 해당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 구지역은 빠지겠습니다. 근데 이런 데 중에서 인구 감소에 해당되는 지역은 양도세 중과 배제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 다시 하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월 9일 이후에 수도권은 다시 양도세 중과 할 건데, 지방에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인구 감소 지역의 좀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은 저 지역을 지정하는 게 5년 단위로 지정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한 번 지정하고 중간에 과열이 일어나면은 막을 장치가 없다는 거는 조금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부세도 바뀌었는데요. 종부세 그 주택수 산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원유주택,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주택, 비수도권 주택, 중공 미분양 주택에 취득세 6억 이하를 이제 취득세 7억 이하로 좀 바꿔줬고요. 지방에 6억대 분양이 많은가 보죠. 중공 미분양이 났는데 6억 3천 뭐 이런 거여가지고 7억 이하로 바꿔줬어, 이놈들이. 이걸 바꿔줬고,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걸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적용해 준다. 그러니까는 종부세도 완화해 주는 거죠. 원래 비합산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양도세랑 종부세를 비합산해 주겠다는 거는 양도세, 종부세를 5월 9 이후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5월 9일 만료되는 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이게 말이 어렵지만 양도세를 지금 막 중과로 때리고 있었다가 그걸 멈췄는데 그게 올해 5월 9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5월 9일 이전에 좀 팔아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세법 개정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한겨레가 인터뷰를 했죠. 한겨레의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부동산 부분은 친부동산 성향입니다. 근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달 초 2016 경제성장 전략에 빠졌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원래 더 해줄 거가 경제성장 전략에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김용범 실장이 5월 9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검토하겠다, 2월 3월쯤에 정보 방침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대체 지방에 있는 주택의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는 도대체 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야? 어쨌든 2, 3월에 뭐가 나올 건데 하여튼 세법을 건들 예정이라고 생각하죠. 2월에서 3월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중과 유예를 더 오래 끌고 갈 건지 아닌지 결정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어쨌든 양도세 부분이고, 근데 지금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보유세를 다시 건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유세에 대해서도 세분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잖아요. 보유세라는 거에 대해서 가액에 따라 가지고 세율을 차등화해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 단에서는 보유세 인상 효과가 거의 없고 윗단에서 엄청나게 크게 나오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세금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에는 2, 3월 세법 개정은 봐야 되겠지만 그냥 중과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긴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세금이 오고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강구해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보유세 인상이 좀 필연적이어가지고 그냥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말했던 I am inevitable,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회피할 수 없다, inevitable. 좋죠. 근데 이게 과연 빈깡통 인피니티 스톤 그 빈깡통 장갑일지 아니면 스톤 5개 박힌 장갑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올해 6월 이후에 보유세 인상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5월 9일 전에 좀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과열이 있었는데, 과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 후속 대책이 안 나오니까 좀 볼멘 소리 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는 올해는 상고하저식으로 보는 게, 상반기는 작년에 분위기가 살짝 그 레깅이 돼가지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 세력권을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그 태풍은 하이닉스 세력권이죠. 하이닉스 세력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활성화가 일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결국 보유세 크림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좀 세고 하반기 시장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